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어떨지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자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 변수들 정리해 주시죠. 저 지금 뭐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본다라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정권 교체기죠. 뭐 이거를 틈타서 항상 북한은 뭐 이런 시기에 좀 도발을 했으니까 북한 도발 가능성도 좀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동남부 전선 쪽으로 상당히 좀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뭐 가장 좀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코로나 억제로 인해서 뭐 중국의 봉쇄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다 볼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연준의 정책 방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우크라이나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상황 연준 네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근래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이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서, 뭐, 상당히, 남한도 쓴맛을 보게 될 거다 이랬다가, 우리 민족한테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갑자기 화해무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일정상으로도 이 북한의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상황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 뭐 항상 그쪽은 그래 왔었죠. 뭐 그렇게 뭐 강하게 했다가 약 좀 유하게 했다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태양절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4월 15일인데 뭐 그때가 110주년.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110주년일 때 그때 기념으로 해서 뭐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연합훈련을 핑계 삼아서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는요.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도발의 종류에는 뭐 ICBM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나갈 경우에는 7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북한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북 재료는 전체 시장에 좀 오랫동안 미치는 그런 영향은 없었고 잠깐의 불확실성, 뭐 이런 거 잠깐의 변동성 이런 걸로만 작용할 때가 많았었고요. 자, 뭐 여기에 따라서 일부 중소형 방산주들 쪽에서는 좀 투기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수 전반에는 제한적인 영향, 그리고 방산 섹터는 살짝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 국면 여전합니다. 지금 뉴스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협상은 원활하지 않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혹은 여기서 더 격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주시죠. 예, 뭐 모두가 바라는 거겠지만 저 역시도 이쪽이 빨리 좀 전쟁이 끝나서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쪽 동남부 전선 쪽에 전투가 상당히 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이 좀 있고요. 자, 조만간 21세기 최대 기갑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네요. 자, 러시아가 키우 쪽에서는 물러났지만요. 이 물러난 군대가 러시아 뭐 동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직결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군대를 차출해서 전선에 투입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용병들 또한 뭐 속속 이렇게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여기에 지지 않고 우크라이나 군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쪽 뭐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 중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노획한 장비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군의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뺏은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조롱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가장 큰 무기 공급처는 러시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만큼 장비를 노획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노획한 장비 이것만으로도 기계화 부대 4개 연대를 새로 창설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서방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방어 무기 그러니까 뭐 제블린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 동유럽 국가들 쪽에서 전차 같은 이런 공격 무기도 지원한다라는 뭐 그런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전투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뭐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대승을 거두게 되면 러시아 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나는 뭐 핵무기를 사용하든 물러나든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을 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고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예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저 파종 시기를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은 주요 곡물 수확이 올해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을 내놨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식량 가격 지수를 산출한 게 96년도인데요. 96년도에 이 지표를 도입한 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59.3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달에 141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 쪽 뭐 이런 쪽에서는 식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휴전 후에도 서방의 제재는 이어질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전 세계가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의 실체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뭐 러시아의 군사력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실제로 과대 포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이 됐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전 세계 국가한테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뭐 재정적 군사적으로 좀 약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쪽에서 좀 하고 있던 그런 산업들, 물론 뭐 원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들, 그러니까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영토 자체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GDP도 작년에 반토막 수준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요원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네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도 지금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중국의 봉쇄 정책도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죠. 뭐 조금 전에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던데, 뭐 CPI하고 P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보다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4%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죠. 자, 중국은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위기 때마다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했어요. 즉, 국민들이 뭐 예방주사도 안 맞았고 걸려서 면역을 이렇게 얻은 사람들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뭐 전체 국민들의 면역력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봉쇄를 풀어주면 이 코로나의 뭐 창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국민들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봉쇄를 지속한다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자, 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공급망입니다.
우리 작년에 좀 한번 위험한 사태를 겪었었죠. 요소수 같은, 요소수 공급 대란 같은 이런 사태를 겪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워낙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 얼마만큼 크기로 어떻게 터질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쪽은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나요?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죠. 자, 현지 시간 12일 화요일이죠. 자, 3월 CPI가 발표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겁니다. 1월 달에는 7.4% 정도였었고, 2월 달에는 7.9%였었죠. 자, 이렇게 급격한 이런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요. 3월 달의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굉장히 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세 요인이 상당히 다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저쪽 다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기관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ING 쪽에서는 3월 CPI가 8.6%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CPI는 6.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근원 CPI는 CPI에서 그 에너지하고 음식료품 요걸 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BOA 쪽에서는 3월 CPI가 8.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CPI는 6.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8.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 CPI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지금 계속해서 매파로 이렇게 돌아서긴 하지만요. 아마 이 숫자들을 연준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좀 힘들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파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5월 연준회의 여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을 텐데요. 자, 5월 회의에서는 0.5%는 지금 현재는 당연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6월 달에도 연준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0.5%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매파적으로 보는 그런 기관은 시티그룹 쪽인데요. 이쪽에서는 5월, 6월, 7월, 9월 달에 각 0.5%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 올해 안에 3.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QT하고 양적 긴축이죠.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의 최우선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또 우리 증시에 힘이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자,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리만 사태 때보다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2배가 올라왔고요. 자, 주가 급등의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죠. 통화 완화 정책이죠. 그리고 지속되는 완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도움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고물가 상황에서 연착륙은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위기 극복 3년차입니다. 올해는. 원래 3년차 때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방산이나 농업 같은 이런 일부 섹터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